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성사진 속 이상한 검은 격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서구 과학자들은 군사시설이라 단정했지만 아프리카 출신 해양학자 아미나 바는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이 첨단 기술이 아닌 동양의 오래된 지혜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된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시죠. 특히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바다의 가치와 평범한 어촌 할머니의 손길이 지구를 구하는 열쇠가 된다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미국 NASA 위성관제센터. 모니터 앞에 앉은 아미나 바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 남쪽 바다, 완도 앞바다에 펼쳐진 기이한 검은 격자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바다 위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어두운 사각형들. 이게 뭐지? 아미나의 목소리에는 의문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주변의 미국인 동료들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군사시설이겠지.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잖아. 다른 이는 해양 오염 현상일 수도 있어. 혹시 기름 유출이라도 있었나? 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 출신 해양생태학자 아미나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 무언가라고 속삭였죠. 38세의 아미나는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성격으로 프랑스에서 해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UN 해양생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구조물 같은데 이상하게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주변 해역의 색이 더 선명하잖아요. 아미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세계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모두가 첨단 기술과 거대한 탄소 포집 시설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아미나는 이 작은 격자 무늬에 끌렸습니다. 다음 날 아미나는 제네바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발언대에 선 그녀는 세계 각국의 탄소 흡수량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죠. 한국의 연안 탄소 흡수량이 국토 면적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완도라는 지역은 그 수치가 주변국의 5배에 달해요.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선진국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와중에 작은 반도 국가의 데이터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미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사명감이 빛났죠. 이 현상이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무언가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한 달 뒤 아미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낯선 음식 냄새.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녀본 그녀였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죠. 서울에서 완도행 버스를 타는 동안 아미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한 도시에서 점차 녹음이 우거진 산과 바다가 보이는 풍경으로 바뀌어갔죠.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NASA 위성사진 속 그 검은 격자들은 과연 무엇일까? 완도에 도착한 아미나는 현지 해양수산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통역사인 미나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다 김양식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수백 년 전부터 해조류를 길러왔거든요. 아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성에서 보았던 바로 그 검은 격자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군사시설도 오염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수많은 김양식용 그물들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것인가요? 아미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배가 양식장 근처에 다가가자 한 어선이 작업 중인 것이 보였습니다. 73세 이영도 할아버지와 70세 박수님 할머니 부부였죠. 그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깃발을 들어올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미나가 물었고 미나의 안내로 그들의 작업선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있습니다. 김 양식장을 보고 싶어 하세요.
미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영도 할아버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이 밝게 웃었죠. 어서 오세요. 이런 데까지 왜 오셨대요? 통역을 통해 아미나는 자신이 유엔 해양생태연구원이며 위성사진에서 완도의 김양식장을 보고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네요.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양식을 하시는군요. 박수님 할머니가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김밥 먹어봐요. 통역이 전해주자 아미나는 감사히 김밥을 받았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김밥의 맛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녀는 김밥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먹고 있는 이 김이 바로 위성에서 본 검은 격자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네갈에서도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도 들어본 적 없는 이 해조류가 어쩌면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미나는 완도해양수산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양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죠. 박민호 연구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것을 양식해왔어요. 특히 완도는 깨끗한 바다와 적절한 수온으로 최고 품질의 김이 자랍니다. 아미나는 연구소의 자료들을 살펴보며 질문했습니다. 김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특히 탄소 흡수와 관련해서요. 박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깊이 연구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로 생산량과 품질 향상에 집중해왔거든요. 아미나는 자신이 가져온 NASA 위성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해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산소 배출량은 훨씬 높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 연구원은 놀란 표정으로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이네요. 이런 관점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미나의 요청으로 연구소는 즉시 김양식장의 탄소 흡수량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박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도 앞바다 김양식장 1헥타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보다 2배나 많아요. 그리고 심해 해조류보다는 무려 5배나 효율적입니다. 아미나는 숫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가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 답은 이곳 한국 어촌의 오래된 전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역과 다시마 양식장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까요? 아미나가 물었습니다. 이어진 조사에서 한국의 전통 해조류 양식은 모두 놀라운 탄소 흡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갯벌에 사는 규조류까지 포함하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했죠.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이. 아미나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구 과학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던 그녀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모든 답이 첨단 기술에 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가정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죠. 이영도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어요. 아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미나는 다시 이영도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와 함께 또 김밥을 내놓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해오신 일이 사실은 지구를 구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미나가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영도 할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한 일인데 무슨. 할아버지, 이 김양식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미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종이들이었죠. 이게 다 무슨 말이요? 이영도 할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나가 통역하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기르신 김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한대요. 숲보다도 더 많이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박수님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했다고요?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죠. 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각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하려는 탄소 포집 기술이 사실은 이미 여기 할아버지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이영도 할아버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하며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그 손으로 매일 깃발을 들어 올리고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구를 구하고 있었던 거요? 할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미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겠어요. 다음 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발표할 거예요.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도시락통을 들고 돌아왔죠. 거기 가서 이거 먹어요. 우리 김으로 싼 김밥.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할 때 힘이 될 거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아미나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김밥 도시락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미나는 완도해양수산연구소에서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연구진과 함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죠. 우리는 이미 지구를 구하고 있었군요. 박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첨단 기술만 찾아 헤매는 동안 답은 우리 바다에 있었다니. 아미나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검은 격자들, 김양식장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양의 전통 지혜를 인정하게 된 그녀의 마음은 겸손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세계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아미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들려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해야 해요. 프랑스 제네바 UN 유럽 본부 앞에 서 있는 아미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죠. 박수님 할머니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고 이틀이나 지난 김밥은 이제 먹을 수 없었지만 아미나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바 박사님, 5분 후에 입장하시겠습니다. 행사 스태프가 다가와 알렸습니다. 아미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블루카본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학술 보고가 아니라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폭탄 선언이었죠.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경 장관들, 과학자들, 그리고 주요 기업 대표들까지.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미나를 향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아미나 바 박사는 UN 해양생태자문위원으로 최근 한국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아미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호흡을 한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우리가 간과해온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스크린에는 NASA 위성에서 찍은 완도 앞바다의 김양식장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격자들이 바다에 규칙적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많은 서구 과학자들은 이를 군사시설이나 해양 오염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백 년 된 한국의 전통 해조류 양식 방식입니다. 아미나는 이어서 완도에서의 발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양식장의 탄소 흡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열대우림보다도 효율적이라는 충격적인 데이터까지 공개했죠. 우리는 고비용의 첨단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지혜 속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어촌마을의 일상 속에 말이죠. 청중 중 일부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이죠. 아미나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구심이 이해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완도해양수산연구소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넘겨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김양식 면적과 그에 따른 탄소 흡수량, 그리고 미역, 다시마 등 다른 해조류의 효과까지.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인공 탄소 포집 시설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해조류는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식량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죠. 아미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영도 할아버지와 박수님 할머니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로 밝게 웃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었죠. 이분들이 바로 제가 만난 영웅입니다. 73세 이영도 할아버지와 70세 박수님 할머니.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 하는 일이 지구를 구하는 일인지 전혀 모른 채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미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해답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이나 거대 기업의 혁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 한국 어민의 거친 손에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바 박사님, 이 방식이 정말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한국 외에도 일본, 중국 연안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아프리카, 남미 등 다른 연안 국가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은 모두 헛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아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나 반성해야 합니다. 동양의 전통 지혜, 토착민의 지식체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완도에서 찍은 김밥 사진이었죠. 이 평범해 보이는 김밥 한 줄이 실은 지구를 구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해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미나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명씩 기립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국가대표들부터 일어났고 이어서 아시아, 유럽,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표들도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인들이 아미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그녀의 발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바 박사님, 한국의 이 발견이 파리기후 협약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기술을 다른 연안 국가로 확대하는 데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미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존재해온 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를 인정하고 확대하는 것뿐이죠. 발표가 끝난 후 유엔 사무총장이 아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바 박사님, 놀라운 발견입니다. 유엔은 한국식 해조류 양식의 세계적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아미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도의 작은 어촌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이영도 할아버지와 박수님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미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 환경단체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미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 동료 과학자의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이 세계를 변화시켰어. 그녀는 문자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 아미나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빈 김밥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싸준 그 김밥. 비록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작은 도시락이 세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해조류 양식, 기후변화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동양의 지혜가 서구 기술을 뛰어넘다. 김밥 한 줄이 지구를 구한다. 아미나의 사진과 함께 완도 김양식장의 항공사진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만이 답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미나의 유엔 연설 이후 6개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블루카본 모델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안 국가들이 앞다투어 해조류 양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넓은 연안을 활용해 대규모 해조류 양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도 자국 어민들에게 한국식 양식 기술을 전수받았죠.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연안에서도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완도를 방문했죠. 이영도 할아버지와 박수님 할머니는 이제 국제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미국 타임지 표지에도 나오셨네요. 마을 청년이 잡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평생 일상이었던 김양식이 이제는 지구를 구하는 영웅적 행위로 재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전통 해양 지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편 아미나는 고향 세네갈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세네갈 정부와 함께 자국 해안의 해조류 양식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카르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서 첫 김 양식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미나가 현지 어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생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김을 길러 돈을 벌면서 동시에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세네갈 어민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이 새로운 양식 방법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몇 개월 후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해조류 양식의 효과를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연안의 해조류 양식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있었고 해양 산성화도 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40년까지 현재 해양 양식 면적을 3배만 늘려도 파리기후 협약 목표의 15%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기후 포럼에서 한 과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해조류 양식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출범시켰습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해조류 양식 사업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이었죠. 아미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이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TIM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완도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박수님 할머니가 김밥을 건네주며 보여준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와 정성이었습니다. 아미나의 유엔 연설로부터 2년 후 그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계해양의 날 기념 행사 참석차 왔습니다. 서울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 그녀는 조용히 완도로 향했습니다. 완도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 블루카본 연구센터가 새로 설립되었고 관광객들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양식장을 단순한 식품 생산지가 아닌 지구를 구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아미나는 택시를 타고 이영도 할아버지와 박수님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집 앞에는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지만 요즘은 바다에 나가지 않으세요. 아미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박수님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아미나 아가씨. 할머니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년 전 통역을 통해 몇 번 만났을 뿐인데도 할머니는 아미나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포옹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미나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박수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미나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이영도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미나가 준비해온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영감님은 행복하게 가셨어요. 우리가 한 일이 세상을, 지구를 도왔다는 걸 알고 떠나셨으니.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미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준비하더니 익숙한 모양의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우리 김으로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은 집 앞 작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위에 펼쳐진 검은 격자 무늬의 김 양식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문 아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 지구를 살리는 희망, 그리고 문화를 넘어선 따뜻한 인간애였습니다. 할머니, 아미나가 말했습니다. 김밥 한 줄이 지구를 구했어요. 할머니는 비록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느꼈는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도의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그 빛 아래 김양식장의 검은 격자들이 마치 지구를 감싸는 그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미나의 손에는 반쯤 먹은 김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더 복잡한 기술이나 더 큰 기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오래된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되며 자막이 올라옵니다. 지구는 한국 바다에서 다시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전한 건 한국인이 아닌 아프리카 여성이었다. 전 세계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해조류 양식장의 전경이 보이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영국에서 온 한 여대생이 중국 여행에서 큰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졌다가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감동적인 실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한국 남성과의 아름다운 로맨스가 시작되고 결국 그녀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한국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한국 남성은 누구일까요? 마지막까지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로이는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22살 여대생이었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가득했죠. 대학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클로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 정말 가자.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어? 클로이가 절친한 친구 리사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리사는 클로이와 달리 활발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둘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고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더욱 잘 맞았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부터 갈까? 리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먼저 중국 베이징에 가서 역사적인 곳들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한국 서울로 넘어가는 게 어때? 아시아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직접 보고 싶어. 클로이는 평소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비교 문학을 공부하면서 동서양 문학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발전과 전통 보존 방식에 큰 호기심을 느꼈거든요. 인터넷으로 본 자금성과 경복궁의 모습은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아시아 음식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2달 동안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을 여러 권 사서 읽어보고 중국어와 한국어 기초 회화도 조금씩 공부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인사말과 간단한 주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클로이는 특히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미리 공부해 두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클로이가 일기장에 적었던 글입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문학적 영감도 얻고 싶어 했고 나중에 소설을 쓸 때 이 경험들을 소재로 활용하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클로이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여권, 항공권, 여행자 보험, 현금, 카드, 그리고 비상약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죠. 내일이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시아 대륙을 밟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긴 클로이와 리사는 들뜬 마음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아직도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중국 공무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딱딱한 태도에 첫 번째 당황을 했고, 짐을 찾아 나오는 과정에서도 안내 표지판이 영어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클로이, 이상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내로 향하는 택시에서도 운전기사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가 그동안 외운 중국어 기초 회화를 써봤지만 운전기사는 짜증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약 확인서를 보여줘도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방을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국제적인 관광 도시 맞나? 클로이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첫째 날 저녁 호텔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은 후 클로이와 리사 모두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아마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았죠.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고생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거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클로이, 나 정말 아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행을 계속해? 리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내 관광을 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 신분증 검사를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 신분증 검사 과정에서 리사가 뭔가 문제가 생겨 경찰서에 동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클로이는 혼자 남겨졌고 설상가상으로 그 과정에서 지갑을 어디선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클로이는 베이징 거리 한복판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는 경찰서에 있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클로이와 리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꿈꿔왔던 여행이 아니야.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클로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리사가 제안했습니다. 클로이, 우리 원래 한국도 가기로 했잖아.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국으로 넘어가 보자. 어쩌면 거기서는 다를지도 몰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클로이와 리사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을 뿐 아니라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훨씬 친근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공무원이 웰컴 투 코리어라고 웃으며 인사해줬고 짐을 찾는 과정도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착 로비에서 길을 찾지 못해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준호라고 합니다. 그가 밝은 미소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준호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이었고 방학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클로이와 리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더니 친절하게 지하철역까지 안내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유창할 뿐만 아니라 클로이와 리사의 영국 억양도 잘 알아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중국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셨나 보네요. 한국에서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준호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의 배려심 깊은 말투에 클로이는 벌써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줬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롯데월드타워고 한강도 저쪽으로 흘러가죠.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도시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클로이는 창밖 풍경에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내린 후 준호는 주변 맛집까지 추천해줬어요. 한국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이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식당이 있어요. 사장님이 영어도 조금 하시고 음식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 음식점에 들어간 순간 클로이와 리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더니 심지어 번역 앱까지 사용해가며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한국 처음이시죠? 우리 음식 맛있게 드세요. 하며 특별히 반찬도 더 많이 주셨습니다.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고 두 사람은 감탄했어요. 깔끔하게 나온 불고기와 함께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이게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리사가 놀라서 물었고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중국에서 먹었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음식이라니. 클로이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음식 맛도 정말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클로이는 리사에게 말했어요. 리사, 우리가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여기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날 밤 클로이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이와 리사는 경복궁 관람을 계획했습니다. 호텔에서 받은 관광 안내서를 보니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되어 있었고, 특히 수문장 교대식이 볼거리라고 했어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는데, 역에서부터 궁궐까지 가는 길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궁궐 입구에서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데, 매표소 직원이 영어로 된 안내 책자와 오디오 가이드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클로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근정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만났던.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여러분도 경복궁 관람 오셨군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오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을 구경하기로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혼자 온 거였어요. 그럼 저와 함께 구경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준호의 제안에 리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현지 사람이 설명해주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정말 좋은 가이드였습니다.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재미있게 설명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진 찍기 좋은 장소까지 알려줬어요. 여기서 찍으면 한복 입은 관광객들과 함께 멋진 사진이 나올 거예요. 준호의 말대로 정말 예쁜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보면서 준호가 설명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궁궐을 지켰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한 재현 행사이지만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이죠. 클로이는 준호의 자세한 설명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제안했어요. 근처에 전통찻집이 있는데 한국 전통차도 드셔보시고 한옥 분위기도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 들어가니 정말 아늑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클로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세요? 저도 문학을 좋아해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정말요? 저도 문학 전공이에요. 클로이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갑자기 공통 관심사가 생기면서 대화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준호는 한국 현대문학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클로이는 영국 문학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리사는 둘의 대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와 클로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쇼핑도 좀 하고 싶은데 클로이는 준호 씨와 더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리사가 쇼핑을 하러 간 후 클로이와 준호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제안했어요. 서울에 있는 예쁜 서점들을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문학을 좋아하시니까 분명 흥미로우실 거예요. 두 사람은 먼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들렀습니다. 클로이는 한국 서점의 규모와 체계적인 정리 상태에 놀랐어요. 영어로 된 책들도 이렇게 많이 있다니. 준호는 한국 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한 책들을 소개해줬고 클로이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외국에서도 번역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준호가 한 권의 책을 추천해주자 클로이는 바로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꼭 읽어볼게요. 서점에서 나온 후 홍대 근처의 작은 독립서점들도 함께 구경했어요.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서점들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클로이에게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도 책 읽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독서 문화도 잘 발달되어 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문학과 독서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나오던 중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클로이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내 폰이 없어. 클로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하셨어요? 카페에서 사진을 찍을 때였던 것 같아요. 클로이가 대답하자 준호는 즉시 카페로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분실물센터에 연락해보겠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분실물센터 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를 걸어줬어요.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클로이의 휴대폰 기종과 특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놀랍게도 분실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지하철 좌석에서 휴대폰을 발견해서 신고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요? 찾았다고요? 클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음날 아침 준호는 클로이와 함께 경찰서 분실물센터에 갔습니다.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고 경찰관들도 친절하게 응대해줬어요. 클로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예요? 클로이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내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해주다니. 준호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주우면 당연히 신고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클로이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네요. 물건보다 사람을 믿게 만드는 나라예요. 벌써 한국에서의 여행이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클로이와 리사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준호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밤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지막 날인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세 사람은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착한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흘러가고 고층 빌딩들의 하나둘 불이 켜지면서 도시 전체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클로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리사는 사진을 찍느라 바쁘고 클로이와 준호는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클로이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만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클로이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말을 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클로이 씨는 그냥 여행자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여기 있어야 할 사람 같았다고 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준호와 함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준호 씨. 클로이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클로이 씨가 한국을 떠나는 게 정말 아쉬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산타워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둘 사이의 감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클로이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요. 한국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제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준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내일 떠나야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적어도 오늘 밤만은. 준호가 클로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클로이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리사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챈 리사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호텔로 먼저 돌아갈게. 너희들은 좀 더 이야기해. 리사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리사가 떠나고 난 후 클로이와 준호는 남산타워 벤치에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영국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더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일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어요. 준호의 제안에 클로이는 놀랐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영국과 한국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어요. 클로이 씨 나이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해요. 준호의 말에 클로이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클로이는 리사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리사, 나 정말 모르겠어. 마음으로는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이성적으로는 너무 무모한 결정 같기도 하고. 클로이, 내 마음을 따라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리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결국 클로이는 용기를 내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리사는 혼자 영국으로 돌아갔고 클로이는 서울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준호의 도움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클로이는 강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보람찼습니다. 선생님, 영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요?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학생들의 순수한 질문들이 클로이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주말에는 홍대 근처의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체가 어려웠지만 점차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에는 일상 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의 한국 생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영국 여자가 본 한국의 일상,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보기,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의 좌충우돌 에피소드 같은 내용들이었죠. 영상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고 구독자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한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밤 11시에 주문해도 30분 안에 음식이 와요. 클로이의 놀라워하는 모습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공감을 얻었거든요. 한편 준호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클로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준호는 클로이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요즘은 휴가도 자주 나올 수 있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클로이 씨가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준호의 친구들은 클로이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습니다.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 심지어 준호의 가족들까지도 클로이를 친딸처럼 아껴줬어요. 클로이 씨 덕분에 우리 준호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준호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클로이는 한국에서의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곳의 온도 전체가 저를 붙잡았죠. 클로이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 말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을 직접 경험한 것이 클로이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한강치킨,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내리는 경복궁까지. 각 계절마다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 입대 전날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클로이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부모님과 클로이 씨 가족끼리 화상통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인사라도 나눠보시게요. 클로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클로이의 부모님과 준호의 부모님이 화상통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20대에 런던에서 2년 동안 공부했었거든요. 준호 아버지의 유창한 영어에 클로이의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클로이의 아버지도 준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청년 정말 괜찮은 친구 같더구나. 클로이가 한국에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난 게 다행이야.
클로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 씨가 우리 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서 안심이 되네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상통화 도중에 준호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 혹시 클로이 씨 아버지가 존 스미스 씨 맞나요? 런던 대학교에서 문학교수로 계시는? 알고 보니 클로이의 아버지와 준호의 아버지가 20년 전 런던에서 같은 도서관을 이용했던 사이였던 거예요. 당시 준호 아버지가 영문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클로이 아버지가 박사 과정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네요. 2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두 아버지는 감격스러워하며 옛 추억을 나눴어요. 클로이와 준호는 이런 놀라운 인연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난 후 클로이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준호도 마찬가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20년 전에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 입대 당일 클로이는 논산훈련소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클로이도 눈물이 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지만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클로이 씨도 한국에서 꿈을 이뤄나가세요. 제가 돌아왔을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클로이가 혼자 한강공원을 걸으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단순한 여행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클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특별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2년 후 그 사람이 돌아오면 저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클로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클로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클로이,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힘들지만 클로이 씨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클로이는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클로이의 한국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과 좌절로 시작된 여행이 한국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